과거 현상금 50억을 돌파하며 전설급 해적으로 평가받은 로저와 흰수염은 무지항색, 견문색,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수많은 강적들과의 전투 경험을 통해 직접 닿지 않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방출형 패기 류오와 더불어 상대를 위협하는 힘 폐양색 패기마저 주먹이나 무기에 두를 수 있는 경지에 올라 당대 최강의 해적으로서 바다를 제패했습니다. 이처럼 전설급 해적 로저와 흰수염은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폐양색 류오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들의 동료이자 부선장인 명왕 레일리와 불사조 마르코 또한 극강의 패기를 이용해 로저, 흰수염의 뒤를 잇는 세계관 정상급 강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원피스 일부 패기를 사용할 수 없던 루피와 조로, 상디는 압도적 패기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강자들에게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이제는 바다의 황제라 불리는 사항과도 결전을 벌일 수 있는 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연재 24년 만에 전설급 해적 반열에 오르게 된 5황 루피와 훗날 해적왕의 양날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로, 상디의 현재 강함과 남겨진 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명군 이방 코프와의 수행을 통해 무장색, 견문색 패기를 습득하게 된 상디는 원피스 2부에 들어와 돈키호테 패밀리, 베르고, 칠무의 도플라밍고, 샬롯 다이우크 등 여러 강자들과 짧은 결전을 펼치긴 했지만, 상디가 밀리는 듯한 싸움이 전개되며 엄청나게 성장한 루피, 조로와 달리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오니가시마 전쟁이 시작될 무렵 전 칠무의 징배가 밀짚모자 해적단에 합류하며 다소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디였지만, 대간판들과의 싸움에서 레이드 슈트를 착용 후 몸의 변화를 느낀 상디는 퀸의 강력한 공격에도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오히려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을 선보이게 되자 과거 혈통인자 조작 실험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혈통인자가 발현되지 않았던 상디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부모와 같은 머리색을 유지한 채 감정을 잃진 않았지만, 이제는 점차 감정이 사라지며 레이디마저 공격할 수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전개된 만큼 자신이 점차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상디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몸에 주입된 과학의 힘을 인정하며 냉혹한 괴물로 변모할 수 있는 시점, 결국 레이드 슈트를 파괴한 채 굳은 각오를 다지며 현상금 10억을 초과한 사항 최고 간부 퀸과의 마지막 결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며 혈통인자가 발현된 상디는 레이드 슈트 없이 기척을 지운 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스텔스의 기술과 이전보다 한층 더 위력이 올라간 기술을 선보이며 사항 최고 간부 퀸을 날려버렸는데요. 이처럼 상디는 혈통인자 각성으로 감정을 서서히 잃어가며 냉혹하고 무자비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지만, 상대는 원피스 세계관 정상급 강자인 사항 최고 간부이기 때문에 최종 결전 이후 상디가 정신을 잃지 않은 채 레이드 슈트 없이 제르마의 과학력마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사항 최고 간부급 전력으로 성장한 상디가 훗날 해적왕의 양날개에 어울리는 해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미우크와의 수행 이후 조로는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하며 어인 해적단과 돈키호테 패밀리 간부들을 차례로 격파해 일부와는 다르게 위력적인 패기를 장착한 강인한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조로는 해군대장 후지토라와의 짧은 결전과 최악의 세대 호킨스, 킬러와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사용자의 패기를 멋대로 방출시켜버리는 오뎅의 엠마를 손에 넣게 되며 같은 최악의 세대 아프를 단숨에 쓰러뜨리는 등 최악의 세대 중에서도 상위급 강자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사항 카이도와의 싸움에선 선장 루피를 서포트하며 키드와 로우를 뛰어넘는 엄청난 활약으로 사항을 대적했고, 나아가 한계를 돌파하며 무의식적으로 폐양색 패기를 발동해 카이도에게 큰 데미지를 선사하는 등 이제는 조로가 정상급 강자이자 최강의 해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로가 미우크와 같은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선 무장색 패기의 위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 엔마의 완전 흑도화와 무의식의 폐양색을 깨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조로는 사항은 아니지만 백수해적단의 2인자이며 불사조 마르코의 현상금을 상회하는 사항 최고 간부 킹과 혈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전에서 다시 한번 한계를 돌파하게 된다면 카이도와의 싸움에선 볼 수 없었던 엔마의 흑도화를 이번 결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로는 전설적인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시모츠키 류마, 그리고 링고의 다이묘였던 시모츠키 우시마루와 연관이 있는 설정들이 공개되며 출생의 비밀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슈스이를 흑도로 변화시킨 류마처럼 조로 또한 엔마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이번 대간판 킹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일부 자연계 능력자였던 해군 대장들에게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었던 루피는 명왕 실버즈 레일리와의 수행을 통해 무지향색, 견문색, 폐양색 패기를 깨우치게 되었고, 이어 칠무의 도플라밍고, 사항 최고간부 카타쿠리와 치열한 결전을 펼치게 되며 사항에 근접할 수 있는 5황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와의 1차전 결전에서 4명 8개 한방에 쓰러지게 되며 5황과 4황과의 확연한 전력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지만, 이내 방출형 팩이 류오를 습득한 루피가 카이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전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세계 최강의 생물답게 인수형으로 변신하며 다시 한번 루피를 패배시켰지만, 루피는 드래곤으로 변모한 모모노스케와 야마토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자 이제는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전설급 해적의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카이도와의 최후의 결전만이 남겨진 가운데, 카이도는 그동안의 싸움으로 체력이 소모되긴 했지만 여전히 바다의 황제다운 모습으로 루피를 상대하고 있고, 반면 루피는 로저, 흰수염과 같은 전설급 해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카이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새로운 각성 기술과 필살기가 필요한 가운데, 루피는 극단적으로 체력이 소모되는 기업 보스보단 효과적으로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며 장기전 싸움 운영이 가능한 신변신 기업 5가 필요해 보이고, 나아가 최근 악마의 열매를 각성한 키드와 로우처럼 고무고무 열매를 각성해 지형을 곰으로 바꾸며 극한의 탄성마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체력이 소모된 카이도를 상대로 1대1 결전에서 루피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재 24년 만에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과 새로운 기업 5의 변신을, 그리고 조로와 상대는 엔마의 흑도화와 혈통인자 각성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과거 명왕 레일리와 불사조 마르코처럼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강의 해적단이자 최강의 전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